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전부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흐립니다. 마침 어제 6월 1일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에 출범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어제 가서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더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좋은 얘기죠. 진취적 반대말은 퇴행적입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보니까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하면서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진취를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마침 보니까 지난 며칠 안 됐죠. 5월 27일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에 앞서서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보수, 진보란 말을 쓰지 마라. 좌파, 우파 쓰지 마라. 중도라고 하지도 마라. 탈이념, 또 파괴적 정책 도입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제 민주화보다 더 큰,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도 도입하겠다.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드디어 홍길동당이 됐구나. 보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하지 못하면 그게 홍길동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보다 진취적으로 모든 국가를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따금씩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죠? 여론조사 받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성향을 갖다 묻는 게 있습니다. 진보이십니까? 보수이십니까? 하고 꼭 묻습니다. 이제 찾아봤더니 한국갤럽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 이제 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데 매우 보수적이다 1번, 약간 보수적이다 2번, 중도적이다 생각하시면 3번, 약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4번, 매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5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냥 4단계로 묻습니다. 선생님은 정치 성향이 보수이십니까? 중도이십니까? 진보이십니까? 보수면 1번, 중도면 2번, 진보면 3번. 잘 모르겠다면 당연히 4번이죠. 최근,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스스로 응답자의 22.6%가 보수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30.5%, 진보라고 생각하는 답한 사람이 32.6%,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한 사람이 14.4%. 이 경향은 리얼미터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보수가 20.1, 중도가 36.8, 진보가 28.9, 잘 모르겠다가 14.2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가 흔히 통상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가 한 35, 진보가 35, 한 중도가 30 정도 되어서 이 30이 어디로 흔한 붙느냐. 보수 쪽에 붙으면은 보수 정당이 이기는 것이고 진보 쪽에 붙으면 진보 정당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 지배해온 지금까지의 일종의 바뀌지 않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수가 짜그라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 총선 직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이고 그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을 놓고 공천 파동이 벌어지고 그 난리가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총선 직전, 즉 총선 이틀 전에,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갤럽 기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표했죠.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0.1,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6, 다음에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모르겠다가 20.8.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20, 갤럽 기준으로 20이니까 한 8%포인트가 빠진 거죠. 중도는 26에서 32로 하니까 현재 그때보다는 2016년보다는 중도가 한 4%포인트 늘었고, 진보가 그 당시 23%가 나는 진보다 대답했는데 현재는 32%니까 무려 9%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 5구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국갤럽이 5월 9일, 대선 이틀 전인 5월 7일 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해놨다가 대선 끝나고 발표한 겁니다. 이때 보니 확실히 보수가 많이 줄었어요. 2016년에 비해서 25, 중도가 26, 진보가 33 이렇게 쭉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갤럽이 됐던 리얼미터가 됐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아니면 나는 중도다. 가장 편한 게 중도죠. 중도라고, 저도 여론조사 하면 중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보수란 말에 혐오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대목에서 혹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의 정치 행적 때문에 괜히 보수니 진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수란 말 없애라, 중도란 말도 없애라,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마라, 다음에 좌파 우파로 나누지 마라. 저는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시겠습니다마는 12대 때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전국구 의원은 5선 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전국구 의원 했죠. 또 저쪽 가서 또 전국구 의원 했죠. 또 최근만 해도 문재인 대표 밑에서 전국구 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행적이 그야말로 뭐 여기저기 척척척 걸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행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를 나누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갖다가 마치 큰 역병이나 걸린 그런 존재인 듯이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앞으로 보수란 말 쓰지 마려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장 한국갤럽을 비롯한 모든 언론기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앞으로 여론조사할 때 당신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묻지 말라고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하면서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묻고 있고 대다수의 우파들은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다수의 좌파들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우파 좌파 좀 애매한 사람들은 난 중도라고 대답합니다. 또 내지는 보수가 되었던 뭐 진보가 되었던 조금 충성도가 약한 사람은 여론조사하면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그런 사람은 스윙보터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이때, 이럴 때는 저때 이렇게 갑니다. 저는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뭐 보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나 진 듯이 계속 보수를 지청구하는 것은 마치 과거 일제 35년 동안 우리 조선인들을 향해서 조선진이니 엽전이니 해서 수치심을 심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과 다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연배에 계신 분들은 툭 하면 뭐뭐 좀 안 되면 우리 엽전은 안 돼. 그때는 조선진이라는 말 안 썼죠. 그러니까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엽전이라 안 돼. 일제 패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지폐를 쓰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상평통보든 엽전을 써서 지폐한테 밀렸으니까 엽전은 끈기도 없고 엽전은 의지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5천년의 무지랑이라는 그런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걸 엽전의식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엽전의식을 떨쳐버린 게 누구 덕분입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마다 온 거리에 울려 퍼졌던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새마을 노래 있죠. 뭐 너도 나도 일어나. 그와 같은 새마을 정신, 캔두 정신이죠. 할 수 있다는 정신. 그리고 그 캔두 정신, 입만 까져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갖다가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수출로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5천년의 가난의 굴레를 끊고 일제가 철저하게 우리 국민을 세뇌하기 위해서 심어나왔던 엽전 정신, 엽전 패배의식, 엽전 허무주의,
스스로를 자조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일거에 뿌리 뽑았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입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해파란 길 제가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수는 다큐멘터리고 진보는 판타지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자칫 보면 지상병담. 실제 김종인 위원장이 뭘 크게 주도해서 했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보면은 그냥 몇 개 되는 것 같고 계속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실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이 또 전두환 대통령 같이 노태우 대통령 같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다큐멘터리로 실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들이 드디어 엽전 의식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먹고 특히 보수는 자기의 산업화 세력이라고 그러죠. 산업화 세력 보수는 서로 자긍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산업화 세력, 보수, 우파가 무슨 큰 역사의 죄인이나 되는 듯이 지청구하고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라. 무슨 홍길동입니까 우리가? 참 앞으로 그런 말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백수를 넘어서 돌아가셨죠.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러니까 2010년에 쓴 보수의 유언. 그 얼마나 멋집니까? 당시 보수 정당인 자민당이 62년 만에 참패해서 중의원 480석 중에 원래 300석을 했었는데 졸지에 119석으로 3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언필칭 진보라는 민주당이 별 113석에서 308석으로 3배가 납니다. 그 당시 자민당, 그때 이제 아소다로가 총리하다가 이제 정권을 잃었는데요. 2009년에 정권을 잃고 완전 우왕좌왕, 딱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정계 원로이자 보수의 원로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 당시 92세입니다. 보수의 유연한 책 쓰면서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죠. 에드먼드 버크. 우리의 보수, 컨설버티브의 개념을 세웠던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보수다. 즉 원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보수다. 두 번째, 관료주의를 경계하라. 입만 갖고 하는 관료주의. 셋째, 허둥대고 안달하지 마라. 허둥대고 안달한다고 되는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김종인 대표는 본인이 평생의 훈장으로 달고 사는 게 내가 1987년 헌법 개정할 때 경제민주화, 즉 119조 2항을 넣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 얘기했죠. 경제민주화보다 더 쇼킹한 그런 걸 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쇼킹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헌법학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보, 좌파 헌법학자들은 경제민주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정정석, 장영수 등 그야말로 우파, 중도 우파 헌법학자들은 119조 2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조항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김종인 당시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 본인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얘기 했더라고요. 당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항목을 갖고 왔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거부하시길래 이게 보면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같은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집을 피웠다고 얘기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첫째,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이번에 20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2012년 7월 10일 날 당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면 한참 대선이 불붙어 있었을 때죠.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저쪽 후보 결정, 사실상 박근혜 후보, 저쪽에 문재인 후보 사실상. 그때 이석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 경제민주화 김종인 씨가 한 거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민주당 전문위원이라서 잘 아는데 경제민주화 조항은 당시 야당, 그때는 이제 통일민주당입니다. 아직 평민당 생기기 전이죠.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 뿐이다. 흔한 얘기로 소유권 갖다 훔치지 마라
라고 김종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그해 8월 30일 돼서야 8인 정치회담이 몇 차례, 십수 차례 회담을 걸쳐서 드디어 이제 보면 직선제 개헌을 합의합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만은 김종인 씨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제 권익현, 이한동, 윤길중 등 이쪽에 4명, 저 민주당하고 그 당시 신민당 쪽에서 4명이 됐고, 그 8인 정치회담 결과에 따라서 8월 31일부터 이제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때 10명이 기초소위원이 됩니다. 국회에서. 당시 민정당이 5명이에요. 여당이. 그때 위원장이 현경대 의원, 다음에 허청일 의원, 유상호 의원, 김종인 의원, 이치호 의원. 이치호 의원 뭐 아시겠습니다만 법률가, 법사위원장이었죠. 유상호 의원도 법률가고, 현경대 의원도 법률가고, 이분이 기초위 소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날 기초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되고 9월 18일, 그로부터 18일 후에 국회에서 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뭐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전두환 대통령하고 무슨 담판을 했는지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밝혀주시기 바라요. 그 당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정치회담을 총괄했던 것은 권익현 대표였고, 그 다음에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은 현경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당시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으로서 실제 실무를 총괄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언론을 통해서 그 김종인 씨가 한 거 아니다, 야당에서 주장한 거 그냥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에서 받아준 것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대표는 보수가 큰 무슨 뭐 그야말로 참 무슨 큰 어마어마한 병이나 걸린 그 전염병이나 걸린 사람 마냥 보수를 지청구하고 우파를 지청구하면서 엽전의식을 심어주려는 것이 왜입니까? 당장 지금도 오늘도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하면은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 진취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진취는 누구든 다 진취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보면 본인이 살아온 행적 갖다가 흔한 얘기로 일본말 좀 한번 쓰겠습니다.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즉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보수가 큰 1000역이나 걸린 그런 어떤 듯이 하게 되면,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번에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을 찍은 1200만 유권자들 서서히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보수 뭐 진보가 아닌 진취란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